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에 B가 비례한다고 할 수 없다. 교육부가 킬러 문항 사례로 제시한 2023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입니다.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법칙에 관한 지문의 파생 문제로 EBS 분석 기준 정답률은 15.1% 수준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포함해 국어 7개, 수학 9개, 영어 6개 등 총 22개를 킬러 문항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3년간 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480개 문항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어는 주로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나왔고 수학은 여러 개의 수학적 개념을 결합해 과도하게 복잡한 사고를 요구했습니다. 영어에서는 지극히 전문적이거나 관념적이어서 해석을 하고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공교육 과정 위에의 다른 배경 지식을 가진 경우 쉽고 빠르게 풀 수 있거나 의도적인 함정으로 실수를 유발하는 등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하여 정부는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킬러 문항을 철저히 걸러내겠다며 출제 단계부터 이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현장 교사들로 구성한 자문위원회와 교육청 등 외부에서 추천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수능 출제 단계에서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여 문항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정부가 잇따라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안감만 높아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공정한 수능 정책이 실제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설 모의고사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홍보에 활용해왔습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들이 참여해 평가원과 가장 유사한 모의고사를 만든다고 자랑하던 홍보 문구는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를 받기 시작하자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는 이처럼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사교육 시장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수능 출제와 관련한 영리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출제위원의 비밀 유지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하여 사교육 시장과의 유착을 차단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사교육 대책의 하나로 대입 수시 전형에서도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논술이나 구술 등의 대학별 고사가 교과 과정을 벗어났는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시정 명령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신 평가 과정에서도 수행이나 집필 평가 과정에서 교육 과정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교차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자사고와 외고 존치로 인한 사교육 유발 우려에 대해서는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교과 지식은 묻지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아와 초등학생의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늘봄 학교를 확대하는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71만 원 수준의 EBS 중학생 강좌가 무료로 열리고 유아 사교육 방지를 위한 이음학기 확대 운영도 발표됐습니다. 이 밖에 유아 영어 학원을 유치원처럼 운영하는 편법 사례를 단속하고 초등 의대 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분야에 대한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의 보도자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야기한 러시아 남부 상황에 대해 루카셴코 대통령에게 알려줬다는 내용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튿날인 25일 오전에도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반란 중단을 중재한 루카셴코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틀 새 최소 3차례나 통화한 겁니다.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반란 사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고 반란을 멈추는 대신 프리고진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루카셴코는 프리고진의 동의를 끌어냈고 프리고진은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푸틴과 루카셴코 간 세 번째 통화에선 프리고진 관련 대응 등 구속 조처가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직후 가혹한 대응을 경고했던 푸틴 대통령.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반란 사태 종료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영 로시아 TV와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4시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주 열리는 정례 국가안보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반란 종료 후 단속에 나선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 외교부도 반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프리고진은 일단 루카셴코 대통령의 중재로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담보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AP통신은 러시아와 가장 밀착한 동맹 벨라루스에서 프리고진의 안정을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미하일 카시아노프 전 러시아 총리도 BBC와의 인터뷰에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가겠지만 다시 아프리카 정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내에서도 배신자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은 푸틴 대통령이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This is an enormous shock to Russian politics, an enormous shock to President Putin's regime. And it may be a harbinger, therefore, of much more troubled times for the regime in the future.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반란을 계기로 푸틴의 국정 장악력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고르바초프 등 과거 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진압한 뒤 머지않아 권력을 내려놓게 됐다며 푸틴의 끝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잇따랐습니다. 바그너 그룹 철수로 주요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한 데다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힘겹게 대반격을 끌어온 우크라이나는 기회가 찾아온 듯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Что будем делать мы, украинцы? А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трану, мы будем защищать свою свободу. Мы не будем молчать и не будем бездействовать. Мы умеем побеждать, и это будет наша победа. 하지만 최대 굴욕을 당한 푸틴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 측면 공격을 가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의회 과반 의석에 미달하며 한 달여 만에 다시 치러진 그리스 2차 총선. 미초타키스 총리가 이끄는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했습니다. 그리스 유권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을 쏟아낸 제1야당보다 그리스 경제를 살려낸 총리와 여당을 다시 한번 지지했습니다. 그리스는 2010년 재정위기로 국가 부도에 몰려 구제금융을 받았고 지난해 3월에야 졸업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가 여당의 압승으로 이어졌습니다. Αυτό το οποίο πετύχαμε σε αυτή την εκλογή είναι να κλείσουμε οριστικά το κύκλο του διχασμού και της τοξικότητας που άνοιξε πριν από μία δεκαετία. 4년 전 취임한 미초타키스 총리는 경제 부흥을 내걸고 기업 감세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스 경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2020년 9%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이후 2년 연속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의 악조건을 수출 확대로 이겨냈습니다. Την νίκη την περίμενα γιατί ήταν φυσικό αυτό. Όλος ο κόσμος έχει δει το έργο της κυβέρνησής μας και πάμε γερά και πάμε μπροστά και τολμηρά. 미초타키스 정권은 지난해 정보기관 도청 파문에 이어 올해 최악의 열차 충돌 사고와 난민선 침몰 참사 등의 악재를 경제 공약으로 극복했습니다.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고 급진 좌파 연합 시리자를 이끈 치프라스 전 총리는
선거 연패로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마크 저커버그의 때 아닌 격투기 논란은 SNS 설전에서 불거졌습니다. 트위터 사용자가 메타가 곧 출시하는 새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대해 묻자 머스크는 무서워 죽겠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이 저커버그는 브라질 무술인 주짓수를 한다는데 조심하라고 하자 머스크는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저커버그가 위치를 보내라고 되받아쳤고 머스크는 종합격투기 격투장인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응수했습니다. IT 업계 두 거물의 치고받는 말싸움이 실제 링 위의 주먹 대결로 이어질지를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당장 종합격투기 단체 UFC 회장은 머스크와 저커버그 모두에게 진심인 걸 확인했다고 부추겼습니다. 미국 경제 매체는 격투가 성사된다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흥행 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물론 가족들 가운데 일부는 이 세기의 대결 가능성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어머니는 트위터에 말로만 싸우라고 말리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벌써 승패를 건 도박 사이트까지 등장하는 등 관심은 뜨겁기만 한데 최근 주짓수 대회까지 출전한 저커버그의 승률이 80% 이상으로 머스크보다 높았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집값 하락과 함께 전세 가격도 크게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올 들어서만 수도권 지역은 전세값이 11.5% 떨어져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 하반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크게 뛰었고 2021년 최고점에 계약한 전세들이 곧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가격 하락에 따라 올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만 24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새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만큼 빚을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집주인들이 보증금 차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약 9만 가구는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총액이 집값의 100%를 넘어선다면 깡통 전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임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즉 임대인의 부채 비율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전세 놓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가 역전세난 우려에 따라 임시 방편으로 DS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더라도 현실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역전세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리 예금자 보호 제도는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5천만 원 예금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만 예외로 별도 5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 큰 돈은 여기저기 분산에 맡겨놓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지난 3월 미국 중소은행이 잇따라 파산하며 우려도 커졌습니다. And that would be a case-by-case determination. I understand. I have not considered or discussed anything having to do with blanket insurance or guarantees of all deposit. 금융당국이 5천만 원 보호 한도 예외를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성격이 큰 만큼 지금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한 보험사에 5천만 원짜리 일반 보험이 있더라도 사고보험금 5천만 원은 추가로 보호받게 됩니다. 이 회사에 퇴직연금 상품도 가입해뒀다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국민 노후 설계에 중요한 연금저축과 불의의 사고 시에 지급되는 사고보험금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해서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할 경우에 예금자 보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001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0년 넘게 묶인 일반 예금 보호 한도 상향 논의는 아직 제자리입니다. 금융위는 한도와 기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8월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활동하다 공안에 붙잡혀 한국으로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지난 2017년부터 130여 명에게서 2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사무실을 검찰청처럼 꾸며놓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짜 검사 신분증도 보여주자 피해자들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실제로 나에게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선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면 바로 끊거나 무시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피싱 사기범에게 이미 돈을 건넸다면 가장 먼저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계좌는 정지시키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새로 계좌를 만들 수도 없게 해서 2차 피해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은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이 소개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유의사항 확인 안내를 체크한 뒤 등록 버튼을 눌러 간단한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 사유를 선택하면 보이스피싱범이 새로운 계좌나 신용카드를 만드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로는 내 명의의 대포폰이 개설됐는지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개설되는 것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황이 없을 피해자가 이런 조치를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개인정보가 이미 다 털려나가는 상황이 많고 또 요즘은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이미 이 사람 명의로 추가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거를 혼자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나 그리고 이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피해자들한테 너무 정신없고 이런 가운데 112로 전화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으로도 한 번에 피해 신고가 들어가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가 다음 달 20일 출범합니다. 당분간은 신고만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모아서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 확산도 방지하는 역할도 맡을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통합 안내 사이트입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근로자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그럴싸한 법조항이 적혀 있는 가운데 사업 목적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입니다. 자세히 보니 금리가 시중금리를 훨씬 밑도는 3.2에서 3.5%, 마치 정부 금융지원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문구도 여러 개입니다. 신청 방법도 이름과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를 입력만 하면 끝입니다. 공식 사이트인 양 보이지만 서민금융지원기관을 사칭한 불법 사이트입니다. 최근 개시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가 큰 관심을 받으면서 이처럼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이라고 속이는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피해 신고 상담 건수만 100건을 넘어섰고 대환대출 사칭으로 인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팍팍한 주머니 사정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서민들의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불법 업자들의 수법이 지능화 다양화되면서 최근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큰 관심을 받는 상황을 이용해서 정부 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 광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권유는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 광고인 경우 도메인 주소가 정부나 공공기관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담 과정에서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한다면 즉시 중단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히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불법 사금융 피해 특별근절 기간을 운영하는 금융감독원은 불법 광고 게시물을 발견한다면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구내식당입니다. 배식을 기다리는 줄이 길게 이어집니다. 5가지 반찬이 담긴 점심값이 5,500원으로 주변 식당보다 절반 가까이 가격이 저렴합니다. 근처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루에 한 5,000원 정도의 절감 효과로 인해서 한 달 평균 25에서 3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식 품목 가운데 서울에서 10,000원으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이나 자장면 등 4가지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한 편의점 도시락도 인기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보면 편의점 3사 도시락 매출은 적게는 30%, 많게는 70% 넘게 증가했습니다. 외식 물가 상승과 함께 배달 서비스의 배달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파는 한 식당 주인은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이 끊길까 봐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제 원자재 값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충분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외식 물가지수는 117.43으로 전달보다 0.2% 올라 30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7% 많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원입니다. 이번 노동자위원 인상의 핵심은 소득 진작과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입니다.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회보험과 퇴직급여 등의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이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편의점과 숙박음식업, 택시 운송업 등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된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대 노조도 시민단체도 정부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들어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습니까?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는 29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은 법정 심의 기한 안에 입장차가 좁혀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고 7월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여있는 강릉의 한 통학로입니다. 학생들이 위험천만하게 차도로 오고 갑니다. 달리는 차량은 학생을 피해 아슬아슬 지나갑니다. 도로 옆에는 차량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 보도 블록이 깔렸습니다. 이곳은 보행로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 다른 보도와 달리 턱과 울타리가 없다 보니 손쉽게 주차하는 겁니다. 2학년인데 1학년 때부터 길이 이래가지고 좀 다닐 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턱과 울타리가 없는 보도 구간은 400m가 넘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강릉시는 2년 전 이 일대 보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1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보도 설치 반대 측 주민들이 차댈 공간이 부족하다며 반발하자 턱과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찬성 측 주민들이 턱이나 울타리 없는 보도는 무용지물이라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이런 공공차까지도 여기라 딱 해놓으니 다른 차들이야 당연히 여기라 해놓겠죠.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되고 있지만 강릉시는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보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성이 지하철역에 쓰러진 사람을 향해 황급히 달려갑니다.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더니 환자의 흉부를 거듭 압박합니다. 심폐소생술을 몇 차례 이어가는 사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합니다. 80대 환자도 의식이 돌아오고 위급 상황을 넘긴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착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 여성은 올해 초 경기 양주시 조양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석수진 선생님. 대학병원 응급실 10년 경력의 간호사 출신이라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한 3에서 한 5회 정도 해서 3분 정도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의식이 좀 돌아오셨고 제가 묻는 말에는 정확하게 대답은 하진 않았으나 지시하는 거에는 반응을 한 상태였고 같은 학교 특수교사인 김민형 선생님도 노인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뒤 기도를 확보하며 심폐소생술을 도왔습니다.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조금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한 생각이 항상 머릿속으로 있었어요. 배울 때마다 시뮬레이션을 잘 해놨던 게 되게 큰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당시 두 교사는 특수반 학생들을 이끌고 서울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교사의 솔선수범을 직접 목격한 학생들은 선생님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 전 그걸 보고 꽤 감동적이고 멋지다는 장면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공을 살려 능숙하게 대응한 보건교사와 평소 심폐소생술을 성실히 연습한 특수교사의 활약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클래식 명문 레이블 데카가 독점 계약을 맺은 27살의 바이올리니스트 렌달 구습입니다. 제일동포 3세인 어머니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신예입니다. 구습이는 2021년 데뷔작인 뿌리 때부터 미국 역사 속에서 가려진 흑인 클래식 음악을 탐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습니다. Classical music was not made by or for black people. I think there's a lot of examples in history where black people have been intentionally excluded from classical music, and this was an opportunity for me to change that. 최근 발표한 두 번째 앨범도 흑인 여성 작곡가의 곡 등으로 구성하며 본인만의 색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머니의 나라 한국에서 첫 콘서트를 마친 구습이는 어머니가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며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When I was practicing, or if she wasn't in the room, she would come in the beginning and put a timer, and I couldn't leave until 1 hour was finished, and I did that 3 times a day. 세계적 거장 2차급 헐만의 제자인 구습이는 13살에 미국 스핑크스 청소년 콩쿠르에서 최연소로 우승하고 줄리어드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은 영재. 이후 LA 필하모닉, 뉴욕 필하모닉 등 세계적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구습이의 목표는 피부색 등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음악을 누릴 수 있는 세상입니다. To continue this journey of making classical music more inviting and more
welcoming to people of all backgrounds and ages. YTN 신홍진입니다.